잠시 알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받으셨죠? 요거 이제 행사를 이런 거 쓰실 때요, 제가 롤링페이퍼 되게 많이 돌려보는데,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좋았던 점 두 가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언제 마치기 전까지 좀 자세하게 제출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마르지아 클리닉 아미통상 직원들 행사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간 립스틱도 하고, 예, 어땠어요 우리 직원들? 그런 거 써주시면 되고요. 빨간 립스틱이 좋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부족했던 게 있었으면 또 그거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써서 내시래요. 제가 나는 가수다 이번에 작년에 동달아서 되게 많이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체감을 해요. 제가 체감을 인기를. 네. 나는 가수다 때문에요. 근데 그 나는 가수다가 조금 시청률도 떨어지고 시즌2가 별로죠. 그래서 제가 뭘로 나를 소개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오늘 저는 그 CS라는 게 뭔지는 무슨 약자인지는 아세요? 네. 예, 커스터머 서비스가 아니고 예, satisfaction이라고 커스터머 고객 만족. 예. 그래서 제가 왜 발음을 굴리냐면요, satisfaction, esthetician 하다가 침이 튀는 데다가 엉켜요 발음이. 그래서 제가 에스테티션 같은 거를 에스테릭이라고 발음을 계속 하라고 시키거든요, 일부러. 에스테틱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에스테릭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게 쉬우면서 발음이 엉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 만족을 지금 CS 강의 들었다고 우리 김경원 팀장도 얘기하셨는데,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CS는 일반적인 예절 교육하고는 전혀 다르고, 오늘도 아마 그런 내용 전혀 아닐 거예요. 오늘은 제가 사장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내 탓으로 다 안 되는 것도 내 탓, 잘 되는 것도 내 덕, 잘 되는 건 남의 덕, 직원들 덕, 안 되는 건 내 탓.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서 되게 좀 나른하고 졸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생각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누굴 좋아하거나 어떤 걸 좋아하면 그걸 100%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마르지아 클리닉 제품을 좋아합니다. 예, 정말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품이 워낙 좋아요. 특별히 제가 좋은 이유를 아로마 때문에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컬러 테라피 때문에 좋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품이 상당히 정직해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잘 아는 사람은 사실 화장품을 이렇게 발라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마르지아 클리닉의 그 화장품은 특히 크림류에 상당히 비싼 지방 성분을 써요. 그건 잘 모르시죠? 물의 비율이 되게 없는 화장품이어서, 물의 비율이 없는 화장품일수록 기능성 성분을 많이 넣을 수가 있고, 기능성 성분이 많을수록 여러분 피부에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굉장히 정직한 화장품이고, 오늘 제가 교육도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대체의학적인 것도 많이 접목하시고 이런 것도 보이고, 단순하게 코스메틱이 아니라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접목해서 정말 홀리스틱을 하려는 게 많이 보여서 오늘 제가 교육받고 더 좋아하게 됐는데, 제가 PDL 크림이나 타임리스 크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말 그 성분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좋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마르지아 클리닉, 아미통상의 뭐 전 직원분들의 그런 그 마인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업체하고 그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해보잖아요. 강의도 많이 다니고, 특강도 많이 다니고, 뭐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외에 진정성이나 진심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잘 안 되고, 좀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을 약간 좀 곁다리 잡고 하고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편함을 되게 많이 느껴봤는데, 제가 아미통상은 그냥 정말 이렇게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좋아하진 않아요 이 말을. 가족같이를 좀, 가족같이 하면은 가족같이지만 가를 길게 하면 별로 좋지 않은 말이 되거든요. 아시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의 문화를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재능 기부란 말을 쓴 것이 제가 강사료를 받지 않고 제가 되게 비싼 사람인데 맞다 이거죠. 네. 정말 이제 이 브랜드를 사랑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고, 어저께 제가 선상 파티에서 느낀 거는요, 지금 뭐 마르지아 패밀리샵도 있고 그냥 마르지아 제품을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느낀 게 굉장히 온화한 분위기. 보통 이제 우리 업계에 계신 원장님들이 많이 강하셔서 옆에 잘 못 가요 제가.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고 독특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 남편 같이 왔잖아요. 이제 많이 저도 예전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원장님들이랑 같이 했는데 굉장히 기분 좋아했어요. 굉장히 편안해하고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 좋은 기운들이 다 퍼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수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텐데 이제 늦었다고 모든 걸 포기하기엔 내 인생 너무 후회. 언제나 똑같은 반복된 생활 속에서 난 무얼 생각하며 살았나. 오늘이 힘겨워 이를 잊고 사는데 익숙해져 버린 거야. 그렇게 부서지고 깨져도 나를 지켜오며 버텨왔었지. 몇 번을 넘어져도 한 번쯤은 일어져. 그 날이 오기만 난 기다릴 거야. 세상에 그렇고 그런 거지. 가끔 좋은 일도 생기거나 믿고 살아가야지. 어디가 세상 끝나는 날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느낄 수가 있도록. 언제나 똑같은 반복된 생활 속에서 난 경제에 이르려면 몇 년이요? 30년. 30년 되신 분 계세요 여기? 20년 되신 분 계시죠? 우리 하대표님 20년 넘으셨고 10년은 되신 분이요. 10년 되신 분 손드는데 장애가 있으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네, 전문가였잖아요. 10년을 어떤 그 업종에서 일을 하셨다 그러면 다른 걸로 직업을 바꾸는 건 되게 미련한 일이죠. 10년이 될 때까지는 10년이 되기까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가시는 거고, 10년부터는 이제 전문가가 됐으니까 딴 일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입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 몸에서 사리가 나올 지경이 되려면 30년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30년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한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20년 전이나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생각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이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지금 거의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제가 성공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내가 이제 많은 분들은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직원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아. 혹은 뭐 외부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매출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돼요. 사람이 그래요, 다. 그렇죠? 남 탓을 많이 하고. 근데 어떤 큰 그 역경을 겪거나 매출이 잘 안 되거나 힘든 일을 당하실 때 나를 들여다보는 일을 잘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책 제목에 사장이 문제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연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고객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좀 집중을 하시면 고객 만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도 이 나이에도 제가 이제 49살이거든요. 놀라셨죠? 네. 리액션이 나와 있는데. 49살인데 저는 지금도 저렇게 좀 전에 나온 것 같은 멋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면 뭐 서울대 최인철 교수처럼 프레임이라는 심리학 책 쓰신 분 아시죠? 프레임이라는 책이 심리학 기본서입니다. 입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프레임, 프레임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무릎을 치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고객 상담을 하실 때 너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이제 생각을 많이 바꾸실 수 있는, 전환하실 수 있는 책인데, 그런 젊은 분인데 그런 분을 이렇게 보면서 저거 나도 생각했던 건데 나도 저런 책을 좀 쓸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멋있다, 정말 저 사람처럼 나도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오만한 사람들이 책도 잘 안 보고 뭐 훌륭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좀 혀를 찬다거나 뭐 저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기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은 늘 겸손하고 멋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따라가고 싶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직원들이 나를 볼 때, 직원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정말 멋있는 원장인가, 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 그냥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해한다, 그 다음에 리스펙트한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라는데, 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한다 사이에 리스펙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존경할 구석이 없다면 이 사랑은 배신 한번 때리면 그만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존경할 구석이라는 것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할 수 있고 고객도 나를 존경할 수 있고 이런 점이 나한테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는가. 관련된 동영상 하나만 볼게요.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간관계, 저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감히 한번 5단계 나눠보겠습니다. 노의 단계입니다. 첫 단계, 노. 당신 너 누구야? 이름 뭐고요? 객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죠. 그 다음 understand 단계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지각하는 이유? 이제 알겠어. 아, 저 사람이 맨날 회식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 이제 알겠어. 라고 고개 끄덕이는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요, 관계가 형성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라이크의 단계입니다. 와, 저 사람 괜찮아. 호감가. 식사 같이 하고 싶은데, 야, 보면 볼수록 괜찮네.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죠. 남녀 관계를 불문하고요. 그 다음 컬러가 좀 다르죠. 리스펙트의 단계입니다. 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는 단계입니다. 김대리 하면 영어. 저 사람은 인간성은 별론데 이 일은 정말 끝내줘요. 이 일은 그저 그렇네요. 인간성은 정말 진국이에요. 또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해요. 또는 이 사람은 인내가 뛰어나요. 이런 누구나 다 자기만의 탁월한 리스펙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러브의 단계인데요. 보고 또 보고 싶은 관계입니다. 저는 이 리스펙트라는 부분을 그 핵심 가치로 가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뭔가를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하고도 일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어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우리 사람은 쟤는 그냥 얌전하고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 좀 나대는 이런 사람 직원을 보면 쟤는 나하고 안 맞아. 왜 이렇게 나대니?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친구의 적극성이 뭐 예를 들어서 판매를 아주 잘한다든가 뭐 분위기를 아주 밝게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그 친구의 핵심 가치를 볼 수 있으면 다 어우러져서 일할 수 있거든요. 어느 조직에 가면 다 비슷한 사람들만 모여져 있어요. 그런 조직은 흥할까요? 망할까요? 예, 별로 흥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저는 사실 사람의 핵심 가치를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의 조직은 비슷해요, 전부 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저한테 대들지를 못하고 직원들이 제가 되게 무섭대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는 뭔가 저한테 문제가 있겠죠. 저한테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원장님들의 샵을 떠올려 보세요. 직원들의 이제 면면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내가 강요하고 있는 스타일의 직원만 뽑고 그렇지 않은 직원을 싫어하지 않는가. 그런 거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사람의 핵심 가치는 자,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김경훈 팀장님하고 우리 BI 장양자 이사님하고 김경훈 팀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그 친구 어때? 그러면 참 똑똑한 것 같아. 야무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핵심 가치가 혹은 너무 의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핵심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나 그게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키워주고 그 사람의 가치를 창출해 주는 것이 CEO가 할 일입니다. 맞죠? 그러면 사실 조직 운영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 조직 문화가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고객한테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이 노동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알아주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들, 그죠? 원장님이 나를 알아줘야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정도면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과연 원장님들이 우리 직원들을 알아주고 있는가? 그 가치를 알아주고 있는가? 뭐 직원들이 뭐 고객한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감동 서비스를 하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직원을 내 가치를 알아주는 그런 조직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어쨌든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대로 지금 모든 해답을 갖고 있는 건 고객이죠. 고객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판다는 것이 바로 고객이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SNS 시대에 저도 지금 여기서 교육받으면서 뭐 이렇게 계속 페이스북에 뭐 올리고 실시간으로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 어떤 분 한 분이요. 원장님이 이 교육에 불만족을 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정적인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 그 원장님이
친구가 1000명이다. 그러면은 이제 1, 2초 안에 1000명한테 독보서처럼 퍼지는 것이 이제 그런 나쁜, 예, 바이럴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바이러스가 퍼지니까요. 나쁜 바이러스가 바로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전에 우리가 90년대에는 양방향 소통을 안 했어요.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그냥 정보를 주는 제공만 했었잖아요. 점점 이게 이제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가치 창출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객한테 뭐 물건 팔고 서비스하는 걸로는 훌륭한 가치를 창출하실 수가 없고 고객 만족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을 떠나서 감동까지 하려면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고객이 원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우리 에스테릭 앤 스파에 와서 고객이 원하는 얻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알아주는 거. 지금 다양한 대답이 나오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치예요. 다 틀리거든요. 저는 고객이 우리한테 와서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하는 스파는 굉장히 목적형 스파라서 살 빼는 곳이거든요. LPG를 막 하루 종일 돌리면서 살을 빼는 곳이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결과를 주는 것이 고객이 원하는 가치예요. 제가 하는 스파는. 마르지아 클리닉은 홀리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렵죠. 단순하게 결과만 주면 안 되고 아주 극도의 만족감을, 안정감을 찾아줘야 하는, 그렇다면 그걸 하실 수 있는 원장님들이 준비가 되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안정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한테 마음의 안정을 주겠는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마케팅적으로 지금 우리 이 행사가요, 마케팅 그 기법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마르지아 클리닉이 너무 잘했어요. 어젯밤에 이제 선상 파티를 해서 만찬 기법, 예, 마케팅 용어 중에서 이제 일단 먹이고, 일단 먹이고 배부르게 한 후에 빚진 마음을 들게 하여, 들게 하여 이제 뭔가 한 100% 났으니까 이제 수학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마르지아 클리닉은 굉장히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 싫어도 사야 됩니다. 관계를 지속하려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고객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분명히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근데 지갑을 안 열어요. 그럼 화가 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쓰시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벤트들이요. 뭐 몇 회 더해준다. 혹은 뭐 1+1이다. 이런 게 전부 다 만찬 기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스파에서 음식을 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제공을 하고, 먼저 제공을 하면 고객이 거기에 응답을, 화답을 하는, 지갑을 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행색을 봐가지고 돈이 좀 있어 보이면 이 사람한테는 이벤트를 안 걸어주고 그냥 10회 끄는 것 같아. 그리고 좀 돈이 없어 보이거나 좀 이렇게 좀 많이 애를 써야 될 것 같으면 2회도 더해주고 3회도 더해주고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적어도 마케팅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시는 게 이제 만찬 기법이에요. 제가 어제부터 쭉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음식도 최고급이고, 네, 잠자리도 최고고, 샘플까지 제공해주면서 여러분도 받으셨어요? 저만 받았나요? 여러분 받으셨죠? 근데 저희 남편 거랑 제 거랑 또 그 내용물이 다르고요. 정말 세심하게 그 신경을 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지갑을 열어야 될 의무감이 굉장히 많이 긁으셔야 되는 거예요, 카드를. 그게 바로 좀 SNS 사회죠. 소셜 사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갑을 여시는 만큼 가는 혜택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가만히 앉아 계신 분 계시고 뭐 가서 막 상담하시는 분 계신데 오늘 판매가 안 이루어지면 아미통상에서 바라볼 때 예쁘진 않겠죠?
아니 이거는 이제 인간의 섭리니까요. 예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무는 다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살 거예요. 저도 이제 주문서를 넣고 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고객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반드시 고객이 지갑을 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만족을 시킬 것인가? 만족을 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해답은 고객이 갖고 있어서 불만족을 한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미원, 미풍, 조미료가 한 가지 시대일 때는 그냥 미원을 사야 됐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조미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여다보죠? 소비자가 좋다고 하는 거. 40대, 50대 되신 분들 다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가 좋은지 하다못해 영화 하나를 봐도 후기를 읽어보고 후기를 보고 선택을 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양방향 소통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지 않으면 가치 창출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답은 뭐 고객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학생들도 교사가 때리면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교사를 처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병원도 지금은 전부 다 소비자 마케팅을 환자를 고객이라고 의식하기 시작하고 달라지고 있고 그런데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우리 에스테릭은 마사지 욕구가 많은 고객들이 어차피 와서 관리를 받는다 생각을 하시는지 아직도 가치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안 하는 업종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미래산업이라고 아까 권장호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설명을 좀 제가 드리면 미래 2020년에는 복사기도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소파 같은 것도 택배 회사가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택배로 소파를 받는 게 아니라 그 3D 복사기 있잖아요. 3D 복사기에다가 뭐 뭐 모양, 크기, 부피 이런 걸 입력하면 복사가 돼서 나오는 게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회사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 되게 많이 없어지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핵심 산업, 10대 핵심 산업의 하나로 웰빙, 뭐 마사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앞서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래 산업이죠. 그것도 헤어 하시는 분들은 아침 7시 반, 7시에 출근해서 정말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돈도 억대를 벌어요. 억대를 버는데 우리는 매출 2, 3천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뭔가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핵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가치를 창출하는 데 둬야 된다는 거죠. 그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객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하면은 저 사람이 무슨 돈 닦는 얘기 하냐 하겠지만 고객 감동을 고객 그 만족이나 감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순환의 구조가 있는데 그게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그 에스테릭의 정의는 뭐냐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에 충실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경쟁력을 갖고 용기 있게 그리고 자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 결국 에스테릭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을 만지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하고 상생을 하면서 협업을 하면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뿐만이 아니라 직원한테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연쇄적인 상승 효과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제가 선순환이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착한 마음이 순환된다고 해서 이런 경영을 하면 자연적으로 돈도 명예도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 이런 걸 하고 있어야지 고객 감동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멋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처럼 멋있게 되고 싶다 하는 게
여러분의 고객이 원장님들을 보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멋있을까 하고 옆으로 샵을 차리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중에 에스테릭 샵의 고객이었는데 내가 다니던 샵의 원장님이 너무 멋있고 돈을 잘 벌 것 같아서 오픈하신 분 안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많을 거예요. 계시죠? 손 드는데 장애 있으세요? 들어보세요 좀. 한 분이에요? 두 분. 네. 사실은 더 계실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부산에 뭐 3대 지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 모 대표님, 조 모 대표님, 무슨 박 모 대표님 계시다고 하는데 하모 대표님의 그 성공적인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좀 해봐야겠다 하고 샵을 차리신 분들 계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계속 세습이 되는 거거든요. 가치의 세습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요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하 대표님처럼 이렇게 따님들이 이 회사를 막 운영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에스텔이 갖고 있는 가치가 세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샵을 물려줄 딸이 있으세요? 네. 부러워요. 저는 딸이 없는 게 지금은 굉장히 속상할 정도로 제가 한 10년 후면 이 일을 그만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내 뒤를 이을 나는 그냥 사업을 접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뭘 했나 싶고 이제 사업을 오래 하시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게 될 거고 그 먼 생각으로 지금부터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샵을 그 평소에 그 샵을 물려주자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물려주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내가 딸이 없다면 내 직원들 중에서 좀 봐야겠죠. 근데 어저께 제가 우리 김도영 대표님한테 아주 멋있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업가가 남의 돈을 끌어들이면 사기꾼이다. 근데 요새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들한테 야 너도 좀 투자해라. 응? 너도 좀 투자해서 쉐어하잖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 본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내가 잘 이 가치를 잘 버무려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네가 물려받아서 이 가치를 정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내가 너의 멘토의 역할을 해주고 코치 역할을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직원을 대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필요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선순환은 뭐냐면 정말 이제 CEO는 직원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훈련, 보상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 직원은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은 지갑을 열심히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이윤을 창출해주는 이 구조가 가장 훌륭한 선순환 구조예요. 맞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답이 즉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게 고객이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홀리스틱 해가지고 내가 무슨 마사지를 하고 무슨 테크닉을 쓰고가 아니고요. 내가 이것을 전달할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느끼는가에 집중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우리 김주련 원장님 보니까 끝나시고 얼굴 밝아지셔가지고 팩 2분밖에 못했는데도 너무 만족한 얼굴이 밝아지신 거 보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구나. 제가 조금 창피했어요. 사실은 에스테릭을 오래 하면서 제가 굉장히 생산성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없는 관리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많이 못 두고 그러니까 딱 정해진 시간 내에 결과를 주고 이제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제가 샵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곧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고 나면 좀 아로마 테라피도 도입을 하고 좀 많이 이런 것저런 해야겠다라는 저도 이제 배움의 시간이 됐었는데 이미 여러분 그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치 창출이 훨씬 쉽죠. 놀랍게도 제가 가끔 페이스북에서 우리 김주현 원장님이 뭐 아로마 카드 하셔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술 키핑하는 것처럼 뭐 하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창의적인 운영을 하시는 걸 보면서 또 우리 김경원 팀장님이 페이스북에서 여러 가지 많이 팁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그 나눔의 현장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만도 여러분은 진짜 큰 복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실 처음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어요. 클럽 시몬 말레라고 그 당시에는 전국에 한 30개 정도 샵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의 규방 문화를 좀 옮겨놓자 해가지고 클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를 많이 도입하면서 프랜차이즈를 했었는데 한 10년 하고 실패를 했어요. 실패라는 거는 지금 별로 남아있질 않다는 뜻이죠. 지금 딱 3군데 남아있는데 제가 뭘 못했냐면 소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장님들한테 판매를 많이 요구하고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그 전문점에만, 내 체인점에만 제품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점을 하겠다고 지금 오늘 이제 발표를 하고 마르지아 클리닉은 앞으로 전문점 제도로 가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회사가 엄청난 리스크를 껴안고라도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수입을 해가지고 그냥 막 판매를 해도 되는데 영업을 그렇게 막 해서 일단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르지아 제품을 완전히 정말 고유하게 써주실 분들한테만 마케팅 지원을 하면서 소통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또 아미통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 제가 많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가 체인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체인점이 갖고 있는 병폐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제 겪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거든요. 소통을 못했어요. 제품을 많이 팔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했죠. 먼저 쓰고 먹이고 빚진 마음을 들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죠. 그래서 아주 잘하실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그 마르지아 클리닉 전문점 같은 자 이런 전문점들이 앞으로 이런 미래 산업에서 우리가 자 조직 운영을 하는데 경영 관리 너무 중요하죠. 노무 관리 이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니까 5일 근무 어떻게 해줘 우리가 희생을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만약에 5일 근무를 못 해주시면 다른 보상 체계를 해주셔야 되고 5일 근무를 되도록이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퇴직금도 주셔야 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아. 왜냐하면 그렇게 솔선수범 하셔야지만 직원들이 따라와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영관리, 노무관리, 그 다음에 매출관리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을 매뉴얼화해서 여러분들의 경영 지원을 할 것이고 마케팅 지원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그냥 놀이터 안에서 놀기만 하면 되거든요. 좋은 제품을 가지고 고객 그 관리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목표로 우리가 바로 이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들어맞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릴 건데 그 중에 제가 교육 시스템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뭐 CS 교육이나 마케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요. 기본적으로 남들이 다 하는 마케팅 하면 안 되잖아요. 아주 고부가 가치의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케팅을 하시려면 사실 우리 원장님들이 수준이 되게 높아져야 돼요. 진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아야지 귀가 열려 있어야지만 다양한 층의 고객을 흡수하실 수가 있잖아요. 특히 1회 그래도 20만원대 30만원대 고가 티켓팅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을 쓰실 수 있는 고객이 학력 수준이 낮겠습니까? 생활 수준이 낮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1회 소셜 커머스로 와서 경험하실 수는 있어요. 누구나. 근데 정말 장기 티켓팅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들의 수준은 여러분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릴렉스 뭐 이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수준이 높아지셔야 되고 아주 다양한 걸 접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선순환 경영.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CEO는 어때야 되는가?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CEO를 대상으로 CEO가 가져야 되는 게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첫 번째, 끊임없는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호기심 많으세요? 호기심이 없으면 여기 와서 앉아있지도 않으시죠? 그쵸? 제품 교육이 다 그렇지. 뭐 이태리 사람 다 그렇게 생겼지. 뭐. 시끄럽게 우리 이태리 왜 TV에 나오는 있죠? 왜 미수다에 나오는 막 여성 상상하면서 저도 크리스티나를 상상하면서 근데 참 예쁘게 말하시네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 끊임없는 호기심이 결국 굉장한 창의력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을 해도 아주 독특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김준원 원장님 대표적인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이런 칭찬 듣고 싶으면 빨리 페이스북 가입하세요. 그 다음에 팀 플레이를 잘 시켜야 됩니다. 이건 맞죠? 자, 예를 들어서 공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요. 전 옛날에 황희정승 얘기 도덕교과서에 나올 때 어렸을 때는 황희정승 같은 스타일 참 싫었어요. 예스냐 노가 확실하지 않은 중용 이런 거 별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40이 넘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상대방한테 맞춰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팀 플레이를 시키려면 상대방이 스타일에 맞춰서 나를 맞춰서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막 성질 급한 직원이 막 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 한 템포 뒤로 빠지셔서 그래 하고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느릿느릿한 직원이 얘기하면 좀 리드하면서 마셔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발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팀 플레이를 못 시키시면 직원들 간에 싸움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시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셔야 돼요. 셋인데 자율적으로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땅에 전 세계 유명한 CEO들이 뽑은 거예요. 어떤 자질을 지녀야 되는, 여러분들 몇 가지나 갖고 계신지 보세요. 두려움이 없을까? 자,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매출이 없어도 두려움이 없으신 분 있을 거예요, 여기. 어떤 분이 그러냐면요, 미래를 예측하는 눈이 있으신 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한 치 앞도 못 보고 있으면 두렵죠. 근데 미래를 예측하는, 예를 들어서 한 5년 후에는 이런 게 유행할 것 같아, 혹은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갈 것 같아,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는 분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조금 내가 좀 영업이 안 돼도 그렇게 벌벌 떨지 않죠. 그래서 거의 정신사납게 이달에 매출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원장님들이 직원들 두들두들 뱉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와서 한 200만 원 끊으면 갑자기 입술이 올라가면서 막 회식하자 그러고, 그 다음날 또 막 팔이 날리고 있으면 막 신경질 부리고 막 트집 잡고 그러신 분들 여기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 사나운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여성들끼리 있기 때문에 더 심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또 히스테리 부리는 우리 원장. 제가 너무 잘 알죠. 왜냐면 학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면요, 정말 들어줄 수가 없어요. 원장님이고 그렇게 해요. 정말 들어줄 수가 없어요. 1번이 뭔지 아세요? 맨날 지가 들어요. 제일 싫대요. 그래서 정말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해요. 만찬기법은 고객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한테도 해당돼요. 직원들도 많이 먹이고 잘 먹이면 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혈액형 조사를 해보면요,
피부관리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학원에서 보면 A형이 참 많았어요. 지금 제가 좀 해볼까요? A형 원장님 A형. A형. 한 3분의 1쯤 되네요. 예. B형. B형. O형. 네. O형들은 이번 행사 정말 좋으셨죠? 네. 먹을 걸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O형이 많은 직원들이 O형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냉장고가 텅텅이고요. 먹는 거 불만 때문에 진짜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잘 먹이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부터 가셔서 잘 먹이세요. 양적으로 특히. 예를 들어 6명이 직원인데 4인분만 시키자, 우리 나눠 먹자 이런 거 너무 싫어요. 남더라도 7인분을 시키셔서 짜장면만 시키지 말고 탕수육을 하나 더 시키고 이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왜냐면 몸을 쓰니까 돈 사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원장 지는 일을 안 하니까 저러지. 지라 그래요, 진짜. 정말 그냥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이 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전화를 듣고 있으면 전화 끊으세요. 거기 맞장구 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언제나 원장님 편이에요. 언제나 원장님 편이에요. 왜냐? 전 사업자 편이에요. 사업자가 월급을 줘야지, 그죠? 그래서 학생들 편에 서서 거기 맞장구를 절대 치질 않아요. 그래서 제 앞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 부원장님 앞에는 해요. 그래서 막 우리 부원장님이 거기가 글쎄 밥을 안 준대요. 그래서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밥을 다 시켜놔도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바빠서. 그러니까 다 그냥 팔다리 다 뛰고 나는 오늘 점심 굶어서 저녁 굶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잘 먹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미래를 내다보는 말이 좀 샜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힘이 있으시면 두려움이 없어요. 여기까지 다 갖고 계세요? 네. 마지막. 사고의 틀이 단순할 거. 예. 스티브 잡스처럼 단순하면 돼요. 그냥 그냥 하면 되잖아요. 뭐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 개발할 때 야 이렇게 되는 것 좀 하나 만들어 와 그랬더니 직원이 만들어 왔다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직원한테 그래보세요. 야 우리 다음 달 이벤트 좀 어떻게 획기적인 것 좀 해봐. 그 다음에 스테이크 탁 사주고. 네. 그러면 만들어 와요, 직원들은. 여기 아미통상은 지금 마르제 클리닉은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렇게 경품 던져주면서 뭐 해보자. 그럼 막 열심히 덤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먹혀, 우리 샵은. 이런 맛이, 진짜 맛이 간 거예요, 그거. 20만원 걸고 30만원 걸었는데도 직원들이 안 움직인다. 이건 정말 심각한. 그러면 한 일주일 문 닫고 재교육 시키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문 닫고 정말 재교육을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장,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이 많잖아요. 대학원 그 석사 논문을 많이 해오는데 석사 논문의 이제 조사, 설문조사에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이직률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이직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뭐 이런 거 조사한 거에 보면 1번이 내가 이 샵을 떠나지 않는 1번이 먹는 게 아니고 1번이 뭐냐면 교육 환경이에요. 시간도 돈도 아니더라고요. 제일 직원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을 원장님이 꿰차고 앉아서 이렇게 교육이 돼요? 안 되죠. 저도 우리 직원들 교육을 못해서 외부에 교육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 9시부터 6시까지 고객 받아야 되니까 6시 이후에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무 외 시간에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한 2, 3일 정도를 재정비 시간을 가지면서 재교육을 좀 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강사도 초빙해서 시키고 아니면 이제 앞으로 뭐 마르자가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텐데 그런 재교육 프로그램 같은데 한 이틀, 2박 3일 보내서
직급별 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하면 교육받고 오면 달라지잖아요. 원장님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을 거예요. 1박 2일 동안. 그죠? 이미 많이 달라지셨어요. 좀 제품 아끼시던 분들도 덜 아끼시게 되고, 그죠? 어느 지점, 김주현 원장님 보니까, 우리 또, 곽 원장님 보니까, 너무 달라. 다른 데랑. 매출도 너무 잘한데, 부러워요. 그러면 가서 달라지세요. 사람은 변화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변화를 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변할 생각을 하면 변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변해야겠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변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책 한 권을 읽으면 변해요.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변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누가 저한테 우리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미니스커트 입지 마라 그러면 전 더 입죠.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제가 메시지를 드려야 되나 그 고민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 중에 하나밖에 없네, 2개나 있네, 3개나 있네 생각하시면 전 나머지를 가지려고 하실 것 같았어요. 내가 안 가진 것들. 사실 사고의 틀이 명쾌하다는 게 오너 입장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직원들이 사고의 틀이 명쾌하지만 않은 오너랑 일을 하면 직원들이 정신병에 걸려요. 왜냐하면 아침에 딱 오면 이래요. 야, 어제 내가 TV에서 봤는데 뭐 나오던데 우리 그쯤에 보자. 예. 그래서 막 시켜 일을. 그런데 오후가 된 다음에 너 뭐하고 있니? 원장님 이거 하라고 그러셨는데 야, 그거 아니야. 딴 거 하자. 이래요. 그리고 나갔다 와서 야, 내 옆집에 갔다 왔는데 걔네들은 진짜 예의 바르더라. 니네 뭐니? 막. 그러니까 정말 본인 자체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뭔가를 목표를 주고 그것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내 자신이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고의 틀이 정말 단순하고 명쾌할 것. 즉 제가 말하는 건 창의적인 사고를 지니 돼 창조적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결단력과 그 끌고 가는 힘을 가져야 되는 오너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그게 부족하고 창의력만 많다면 정신만 없을 거예요. 정신만 없고 정리가 안 돼. 그럼 창조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목표를 정해놨으면 오너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뭔가를 시켜요. 매니저한테 야, 너 그것 좀 분석 좀 해봐. 고객 뭐 어쩌고저쩌고 분석 좀 한 다음에 잊어버려 그거를. 점검을 안 합니다. 며칠까지 해와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 시간에 딱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직원들이 우습게 보는 오너가 누구냐면요. 뭘 시켰는데 결과물 체크를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우습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날 전부 물갈이 하셔야 돼요. 즉 나도 솔개처럼 다시 발톱 뽑고 새로 태어나셔야 되고 직원도 물갈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좀 주시죠. 3시에요. 그래서 제가 사장의 문제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요. 직원한테 권한을 줘라. 칭찬보다는 격려와 응원을 줘라. 직원이 경력을 쌓아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인재를 관리하라. 자, 이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스템을 만들라. 시스템은 마르지아 본사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시스템은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그리고 직원에게 권한을 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다 망해가는 회사에서 왜 망하나 봤더니 직원들이 아무 권한도 없는 하부 직원들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권한을 안 주면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티켓팅도 원장님 없으면 안 해요. 그쵸? 실장만 일하죠? 근데 오늘 티켓팅할 고객이 오는 야 오늘 내가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 여기까지 네가 하고 여기까지 고객이 만약에 시나리오를 다 짜는 거죠. 여기까지 원할 때 네 권한으로 여기까지 해줘라. 이런 권한들을 직급별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어떤 좀 튀어오르려는 열심히 일해보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 다음에 직원이 경력을 쌓아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인재를 관리하라. 이건 뭐냐면요. 그만둘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떠나야 그 직원이 발전하는 거 맞아요. 내가 10년을 데리고 있는다고 내 밑에서 계속 발전하진 않잖아요. 2, 3년쯤 일하면 다른 데 가고 싶어 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냥. 보내주시고 또 참신한 놈 뽑아서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비전 트리를 만들어 주시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시면서 계속 그렇게 인재를 경영하시면 마음의 상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죠. 그냥 보내주시고요. 또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시고 이런 마음으로 운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너 가니 잘 가라. 그런 마음도 안 나가요. 저는 좀 그렇게 굉장히 쿨하게 많이 변했어요. 제가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그러실 때도 된 것 같아요. 한 3년 운영하시면 그죠? 3년까지는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돼요. 왜 이 아이들이 나를 떠나는가? 원장님들이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연장하려면 열심히 교육을 시켜주시고 열심히 직원은 안 계시니까 이거 못 하겠습니다. 여긴 다 사장이니까. 그래서 세 가지. 예. 아낌없이 줘라. 아낌없이 주어라 라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이 읽으실 책이 레이첼의 커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적으세요. 아까 프레임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말고 레이첼의 커피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훌륭한 책이에요. 이것도 많은 걸 배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낌없이 줄 때 여러분한테 돌아온 게 아주 크다는 거. 그게 고객이 됐던 직원이 됐던. 그 다음에 진실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즉 그 순간을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CS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멋진 오너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감성과 이성, 본능을 다 터치하시는 뉴로 마케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가지만 만족시켜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너는 정말 똑똑해야 되고 섹시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여성이라면 똑똑해야 되고 섹시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그죠? 네. 때는 정말 투지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셔야 되고 여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 우리 하 대표님도 그렇고 저는 코몽드에서 왔습니다.